오늘 얘기 들려주려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여기 상사병으로 귀신이 된 여인이 있거든. 아휴, 오죽하면. 옛날에 한양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커다란 대저택에 밤이 늦도록 글을 읽는 소리가 이어졌어. 하늘천 따지 거무련으로 와. 이 정도를 읽어서 어찌 과거를 봐. 이 마녀는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여튼 이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밤 늦도록 글 공부를 했는데, 이 선비는 어떤 사람이냐. 성은 이가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강원도 산중에서 살고 있었는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 과거 공부를 준비하기도 힘들었어. 그러던 중 아버지의 오랜 버신 최판서 어른이 걷어주셔서 한양으로 올라와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글 공부를 하는 중인데, 외모까지 준수하겠다. 누가 봐도 반듯한 선비였지. 하지만 그의 성격이 어떠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되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라 여기며 살았고, 항상 그런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었어. 솔직히 말이 좋아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답답한 인간. 앞뒤가 꽉꽉 막힌 남자라면서 친구들도 혀를 내둘렀어. 그렇게 밤늦도록 글을 읽는 이선비의 방 옆엔 바로 담장 하나 사이로 옆집 김대감네가 붙어 있는데, 또 이 집엔 이팔청춘 16살 먹은 고명딸인 선희가 살았어. 그녀는 언젠가부터 밤마다 들려오는 글소리에 호기심이 생겼지. 그러던 어느 날 궁금증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야. 얼굴 딱 한번 봐야겠다 싶었던 선희는 담장 옆에 선비의 방을 훔쳐봤어. 하지만 창호지의 문 안으론 그림자와 선비의 글 읽는 소리만 들릴 뿐 정작 주인공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는 거야. 날이 갈수록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의 글 읽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방에서 나와 그의 방을 한참을 훔쳐보며 목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오는 거야.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선이야, 너 그 남자 얼굴 누굴 상상하고 있는 거야? 박보검? 강태호? 그러던 어느 한낮이었어. 마침 옆집, 그러니까 그 선비의 방 쪽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때다 싶은 선희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또 담장 밖을 훔쳐봤어. 드디어 매일 밤 글 읽는 목소리만 듣고 흠모했던 그 주인공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어떡해! 선희는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담장 밖에 그 선비의 얼굴을 봤는데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야. 반듯한 외모는 물론이고 정돈되고 차분한 행동하며 얼굴을 본날 이유로 그를 흠모하는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갔지. 문제는 그런 선의의 존재에 대해 이선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는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조차 없었지.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고 계절이 바뀌고 눈이 와도 선희는 이선비와 그 흔한 인사 한 번도 못 나눠봤어. 참 그것도 그렇다. 그리 가까이 사는데 어쩜 인사 한 번은 못 나누냐고. 아, 답답해.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왜 말을 못해? 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여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실 그런 말 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짝 창피하잖아? 그렇게 전전긍긍 시간이 지났고 선희는 선비에 대해 커져만 가는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딱 한 번 마주친 그 선비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어. 너희들 애달프다라는 말 알아? 얼마나 애가 탔으면 선희는 하루하루 말라가기 시작했어.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밤을 새워 선비의 방을 쳐다봤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밤새워 쳐다봤는데 그래도 야속한 선비는 단 한 번을 밖에 나와보질 않네. 이 선비 집중력 짱이다 짱. 짱 먹어. 그러던 중 올 게 오고야 말았어. 몸과 마음을 온통 선비에게만 쏟았던 선희는 그만 쓰러지고 만 거지. 잠을 자지도 음식을 넘기지도 못하다 보니 선희의 눈은 퀭하니 쑥 들어가 있고
피부마저 시꺼멓게 죽어가고 있었어. 도무지 이유를 몰랐던 부모님이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다그쳐 물었더니만 그제서야 아버님, 어머님, 담장 너머에 선비님을 제가 많이 사모합니다. 그 얼굴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선희는 가슴속에 숨겨놓았던 말을 처음으로 입에 꺼냈어. 한마디로 그 선비를 흠모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상사병에 걸린 거지. 이 상사병은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인데 딱 그 병이었던 거야. 목 놓아 우는 딸의 말을 들은 김대감은 선비에 대해 이미 알고는 있었어. 옆집 최판서 어른께서 일전이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 하지만 듣기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또 고아에 아직 과거에 합격한 것도 아닌 노총각이라고 했거든. 아니 내 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남자에게 마음을 뺏겼나 속이 터졌지만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 그냥 놔뒀다간 하나밖에 없는 딸 저승길로 보내게 생겼으니 김대감은 바로 이선비를 찾아갔어.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지. 아니 대감어른, 미천한 저에게 왜 무릎까지? 어서 일어나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자네, 내 딸 좀 살려주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딸이 자네를 사모하다 마음의 병을 얻어 죽어가고 있다네.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는가? 대감어른, 일어나십시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내 딸 좀 살려주게나. 나도 양반일세.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청하는 것은 오직 내 딸의 마음 생각해서네. 그 마음 좀 헤아려주면 안 되겠나? 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주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말을 꺼냈겠는가. 네, 이 은혜는 잊지 않을 테니 그만 돌아가 보시지요.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어가는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면 안 되나? 뭐 당장 결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얼굴 보여달라는 건데 그걸 못 해줘? 선희 아버지도 그런 단호한 말에 몹시 불쾌했어.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이선비의 성격. 한 번 아닌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거. 공자가 이르시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나 뭐라나? 홍기찬 처녀가 외간 남자를 엿보다 병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회개할 노릇인데 만나는 게 소원이라니 굉장히 천박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선비만을 기다리던 선희는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비는 만나지도 못한 채 가슴속에 그리움과 원망만 가득 안고 눈도 편히 감지 못한 채 말이야. 원래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하는 거라고 솔직히 이선비의 잘못은 없어. 하지만 그렇게나 원한다는데 한번 들어줄 만도 한 일이잖아? 선희는 깊은 원망 때문인지 마음 편히 저승을 가지 못했어. 그날부터 이선비에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글 공부를 하다 보니 갑자기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다시 자리에 앉으면 바로 눈앞에 선희 귀신이 자신을 째려보고 있는 거야. 눈에선 피눈물이 흐르고 얼굴은 창백한 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지. 또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얼굴에 뭐가 뚝뚝 떨어져서 잠결에 뭔가 하고 슥 쓸었는데 빨간 피! 눈앞에 그 선희 귀신이 떡하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싫으셨나요? 날 한 번도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이선비 목을 막 조르는 거야. 그렇게 매일 귀신에 시달리다 보니 이선비도 점점 말라갔어. 그러던 중 최판서 어른이 말하길, 이 사람아, 선희가 죽기 전에 자네 한 번 만나길 그렇게 원했다던데 끝까지 싫다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 네, 죄송합니다. 그건 다 사연이. 시끄럽네. 아니 그렇게 소원이란데 그걸 한 번 안 들어주고 어찌 사람이 그리 인정이 없을꼬. 내 사람을 잘못 봤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나.
그렇게 그때 선희를 보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도 쫓겨나고 과거에도 낙방했어. 결국 이선비는 한양을 떠나 산속 절로 들어갔어. 어쩌면 그 귀신이 절까진 못 쫓아올 거란 기대도 있었고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글 공부를 해봤자 이젠 과거에 급제할 일도 없을 테니 사실 삶의 의욕이 없었던 거지. 그렇게 절에 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산꼭대기에 바람을 쐬러 갔어. 그런데 한 어여쁜 여인이 혼자 산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야.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이선비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걸었어. 아니, 어찌 이 가냘픈 몸으로 얘까지 올라오셨소? 그리운 사람이 있어 혹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면 그분이 계신 곳이 보일까 싶어 올라왔습니다. 연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려. 네, 그분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이선비는 문득 선희가 떠올랐어. 사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왠지 이 여인과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야. 그렇게 잠시 선희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이 그 여인은 감쪽같이 사라졌어. 완전 귀신이 고칼 노릇인 거지. 그런데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자신의 얼굴이 수놓아진 손수건이 하나 놓여 있는 거야. 그때야 이선비는 생각을 했어. 어쩌면 한 번은 자신을 제대로 봐줬으면 하는 선희의 영혼이 잠시 온 건 아닐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손수건을 고이 접어서 가슴에 품었어. 그리곤 후회했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의 길에서 이치를 따지기에 앞서 생명부터 살려놔야 했다는 걸 말이야. 너희들 오늘 이야기 어땠어? 상사병에 걸린 선희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짝사랑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건 알겠지만 상사병으로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한가 봐. 선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선비도 조금만 고집을 꺾었다면 가슴 아픈 상사병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되지 않았을까? 너희들 생각은 어때? 이마녀는 짝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용기 내서 꼭 사랑을 쟁취할 거야. 상사병에 걸리지 말자. 너무 마음 아파. 구독 눌러. 좋아요도. 안 그럼 찾아간다.